예, 시장이 전반적인 조정 장세, 테마주, 종목 장세로 가면서 여러 테마에 관심이 있는데요. 예, 로봇 관련주가 또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데, 그런데 로봇 관련주 시세 한번 보여주십시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0%나 빠집니다. 그다음에 T 로보틱스 7%,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는 거죠. 최근에 사실은 꽤 올랐었는데요. 한 번에 이렇게 변동성이 나올 때 차익이 또 크게 나오면서 조금 이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상장된 로봇도 그렇지만 상장을 앞두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를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려고 해요.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루하루는 올랐다가 오늘도 변동성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네. 로봇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예전에도 높았고 최근에 다시 주목받습니다. 그 배경은요? 우선 그 AI가 빨리 발전하면 네. 최근에 로봇 산업이 같이 발전하게 되고 또 하나 가장 큰 빅 트렌드는 뭐냐면 팬데믹 이후에 사실은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제조업을 자국에 가져야 된다는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법안들을 지금 바뀌고 세계 흐름 바뀌고 있는데 제조업을 자국에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로봇입니다. 그래요? 왜요? 예. 일단 그동안 몇십 년간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그 임금이 낮은 곳으로 계속 제조업이 이동했지 않습니까? 예. 그 산업의 트렌드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팬데믹을 겪고 나니까 그 우리나라가 사실은 제조업을 강국이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 점 때문에 제조업을 자국에 가져와야 된다는 이제 굉장히 커졌고 그리고 리쇼어링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네. 리쇼어링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사실 로봇이죠. 그리고 이미 로봇 산업 자체, 기술 자체가 리쇼어링을 그 코스트를 가져올 만큼의 로봇 산업이 발전하면서 로봇이 계속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국내 로봇은 그 중에서도 협동 로봇. 그러니까 로봇이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산업용 로봇이 있고 산업용 로봇은 말 그대로 반복 작업만 하는 로봇이 있고 협동 로봇은 뭐냐 하면 혹시 거리를 다니시다가 커피 머신 보셨죠? 네. 로봇팔로 하는 거. 네, 네. 여기 대표적인 협동 로봇입니다. 먹어봤어요. 네. 치킨도 고속도로 휴게소에 그런데 그렇죠. 있습니다. 예. 치킨도 최근에는 이제 로봇이 네. 하는 거. 요런 종류.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들어와서 인간의 작업 몇 가지를 좀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인데 요게 AI가 같이 있다면서 최근에 이제 로봇이 각광받고 있는데 네. 최근의 정시를 보면 이런 큰 빅 트렌드도 있지만 최근의 정시는 이런 것 같아요. 수급이 지금 미천재 몰렸다가 최근에 보면 이제 분산되는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로봇 테마도 갔다가 바이오 헬스도 갔다가 반도체도 갔다가 이렇게 분산되는 효과가 있는데 그런 분산 효과 때문에 로봇이 좀 쫄린 면이 좀 있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상장 뭐 설도 있고 이런 게 또 그 삼성이 또 투자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효과 때문에 최근에는 좀 이 변동성이 있는 것 같고 큰 트렌드를 보면 그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로봇이 주목받을 만한 이유는 많죠. 이제 저출산, 뭐 고령화, 네. 말씀하셨던 미국의 리쇼어링 그리고 로봇 관련주에 좀 불을 붙였었던 기대감이 바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왜냐하면 상장된 기업들의 그 캐파가 그렇게까지는 크지 않기 때문에요. 대여라고 하는 로봇의 강자인 두산이 가지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상장 일자가 이제 가시화되는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어떤 기업인가요? 이게 2015년에 설립됐거든요. 네.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두산그룹의 3대 미래 사업 중 하나가 바로 로봇이에요. 에너지도 있고 운작도 있지만 로봇이고 두산 로보틱스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산업형 로봇이 아니고 협동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협동 로봇인데 국내에서는 1위고 보통 협동 로봇의 평가를 할 때는 얼마나 다양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무기를 들 수 있느냐인데 이 부분에 많은 무기를 들 수 있는 부분에서 두산 로봇이 일단은 글로벌 1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5kg까지 들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제품 라인업도 일단은 협동 로봇 그 기업 중에서는 가장 다양합니다. 13종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특히 4월에 그 음식료 시장을 타깃으로 한 이 시리즈까지 나와서 이런 부분에서는 두산이 확실히 그 로봇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고 최근 3년 연간 제품 판매고도 한 1000대를 상회하고 있어서 아직 적자를 보고 있지만
성장성이 있다, 잠재력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빅 트렌드를 보면 로봇 시장의 성장률을 곡선에서 산업용 로봇 시장보다 이 협동 로봇 시장의 성장성이 더 높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잠재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IPO를 신청을 한 것 같고 작년 매출액은 450억이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20억 했지만 올해도 매출은 30% 증가하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두산 로보틱스가 한 탑 5에 들어갑니다. 세계 1위가 이제 덴마크에 있는 유니버설 로봇인데 여기가 세계 1위고 일본의 환학이 있고 스위스의 ABB가 있고 독일의 쿠카가 있는데 아마 두산이 한 5번째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잠재적 성장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로봇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성장 산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추정하기를 성장률이 어느 정도로 봅니까? 예. 지금 2030년에 200조 원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현재 로봇 시장을 보면 그래프를 보시면 로봇 시장이 연평균 30% 이상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네. 좀 밑에 보시는 녹색 그래프가 협동 로봇 시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약 37%까지 2015년 되면 협동 로봇 시장이 비중을 차지할 것 같아서 전체 산업 로봇 시장보다 협동 로봇 시장의 성장이 훨씬 뛰어나다, 높다 이런 게 좀 평가를 받고 있어서 현재 두산 로보틱스가 나름대로 평가를 좋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상장 얘기가 많았는데 상장 그 기일이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됐습니까? 그다음에 상장 요건은 뭐 당초에는 테슬라 상장 요건이었는데 다른 방식으로 진행한다고요? 그렇죠. 네. 이미 6월 9일 날 상장 예비심사 신청을 했죠. 네. IPO를 보통 상장 예비심사 신청을 하고 나면 45일 안에 승인 통보를 받는데 이게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상장 지금 박차를 가고 있는 것 같고 원래는 이제 테슬라 요건을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테슬라 요건이 뭐냐면 실적 재무 구조는 전혀 보지 않고 투자자들로부터 1조 원 이상의 밸류를 평가받으면 혁신 기업으로 통대를 받아서 바로 상장하는 거죠. LG 엔솔이 이렇게 상장을 했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이 400억밖에 안 돼요. 450억 정도고 영업이익이 100억 넘는 적자를 계속 보고 있어서 조금 움츠렸던 것 같습니다. 이 시총이 1조 원을 통과하려면 공모가를 최소 16,000원 정도를 지금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6월 당시만 해도 이 정도 공모가를 팔 수 있을까라고 조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테슬라 상장 요건을 폐지를 하고 그래서 상장 일반 상장으로 지금 돌린 것 같은데 수요의 척에서 1조 원 미만이 되면 상장이 무산될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슬라 요건을 포기하고 일반 상장, 즉 그냥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상장 예비 심사 지금 진행 중이고요. 기사 나온 거 보면 다음 달에 9월이죠. 다음 달에 공모하고 네, 10월까지는 상장한다. 이런 일정들을 지금 가지고 있네요. 어쨌든 꽤 과시화가 된 상황인데요. 그러면 상장 후에 기업 가치는 어느 정도로 전망이 됩니까? 월 시작할 때는 5천억 받거든요. 5천억이? 네, 시작할 때는 6월 9일만 해도 5천 했는데 그리고 이제 테슬라 요건 2조 원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테슬라 요건을 갖추려면 1조 원이 되려 그러니까 1조 원을 이야기했다가 최근은 2조 원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레인보우틱스입니다. 네. 레인보우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근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조정받고 있지만 여기가 이제 물론 삼성전자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오른 것도 있지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비교를 구하자면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매출액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네. 두산 로보틱스에 비해서. 그리고 안 그런 라인업도 두산 로보틱스는 13개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5개밖에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인업도 적고 매출도 적은데 이 정도 2조 정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두산 로보틱스면 2조 원 가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차이점이 있습니다. 레인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 협동 로봇뿐만 아니라 보행 로봇, 전문 관청용 로봇 시스템에 다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훨씬 이제 강점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미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밖에 하지 않고 여전히 적자다.
그래서 2조 원도 조심스럽게 거론을 하고 있어서 1조 원은 넘지만 2조 원은 안팎까지 가는 거는 조금 무리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아워홈 여기 단체급식하는 데잖아요. 네. 이쪽하고 또 협동로봇 뭐 개발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상장 전이라는 뉴스가 좀 많이 나오는 건가? 어쨌든 뭐 계속 뉴스는 나올 수 있을 텐데 그죠? 요게 이제 이 LG 아워홈하고 요 협업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 협동 로봇이 정말 시장성이 높아지는가의 테스트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LG 아워홈은 국내에서 그나마 가장 많은 이 학교 급식이나 네, 급식업체를 갖고 네. 있지 않습니까? 급식업체의 항상의 문제점은 인력난입니다. 이게 3D 업종이다 보니까 늘 인력난에 시달리는데 그 3D 업종의 인력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만약에 이 테스트 이 협업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다. 그러면 아마 협동 로봇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 아우홈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시너지를 내고 이게 어떤 가능성이 점쳐지면 일반 소비 시장도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소상공인 시장도 갈 수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소상공인 숫자가 되게 많은데 소상공인 조리시장 쪽에 일부 들어갈 수 있다면 그리고 다른 체인점에 들어갈 수 있다면 새로운 이제 시장 동력을 얻을 수 있어서 이 아우홈과의 이 같이 MOU를 한 것은 향후 협동 로봇 시장의 어떤 성공의 가늠자 역할을 한다.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실적은 아직은 적자라고 그러셨습니다. 실적 현황 전망하고요. 상장 이후에 주가 판단까지 좀 함께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장기 실적은 되게 적습니다. 450억이고 영업이익은 120억밖에 마이너스 120억이라서 네. 실적은 되게 낮은데 이제 높게 보는 것은 미래 성장성이죠. 그 2021년 기준으로 요 협동 로봇 시장이 한 글로벌 12억 달러인데 요게 한 5년 후가 되면 105억 달러까지 늘어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배 정도 성장한다.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의 이제 실적도 5년 후면 10배 정도 성장한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이 상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상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작업은 대부분 재투자로 들어가는 거라서 성장성 면에서는 굉장히 높은데 실적은 아직까지 내년까지는 좀 적자를 예상하고 이 두산 로보틱스를 지켜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로봇 관련주 가운데 상장을 앞두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집중 분석했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